함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y 루트 x지. y 루트 x는 어떻게 생겼냐? 원점에서부터 출발.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을 이름이 없어서 선생님이 출발점을 끝점이라고 부를게. 그래프의 끝나는 지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은 아닌데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끝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으로 가는데 휘어져 있어. 곡선이. 점점점 옆으로 약간 높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고 얘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야. 계속 위로 올라가긴 해. 계속 올라가. 위로 점점점. 자, 그 다음에 얘가 1,4분면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하면 y고 반대가 되지. 이게 y고 반대야.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x축 대칭.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x축 대칭. 그 다음 다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고 x보고 반대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마지막으로 다시 첫 번째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y보고 반대, x보고 반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지. 자, 그래프의 이미지는 이렇게 상상해도 좋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래프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를 합치면. 2차 함수가 옆으로 누워있고 여기 2차 함수가 옆으로 누워있는 구조야.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사실 옆으로 90도만큼 돌리면 포개지는 그래프긴 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부호로 보고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우리 1,4분면의 부호를 생각해봐. 1,4분면의 부호는 x보 플러스 y보 플러스 2,4분면은 x보 마이너스 y보 플러스 3,4분면은 마이너스 4,4분면은 풀마. 자, 그러면 이 부호가 이 실카우 부호가 똑같아. 잘 봐. 이 플러스가 여기에 플러스를 뜻해. x의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는 y의 플러스인데 여기를 보지 말고 함수 앞에를 봐. 무리함수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y의 부호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해. 자, y 앞에를 보면 안 돼. 함수 앞에를 봐. 무리함수 앞에. 그게 y의 부호야. 얘 같은 경우 잘 봐. x 플러스지. 이거 봐봐. x 플러스. y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함수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함수의 부호를 보면 그래프가 몇 사분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얘는 x의 부호 뭐야? y의 부호 플러스지. 맞지? x의 부호 뭐야? y의 부호도 x의 부호 마이너스 y의 부호 마이너스 맞잖아. 둘 다. 자, 이렇게 해서 부호를 보고 그래프가 몇 사분면인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런데 얘를 x축을 n만큼 y축을 n만큼 역시 평행이동할 수 있겠지. 자, 얘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y는 x축으로 n만큼 y축은 n만큼이면 여기 빼기 n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 안에서 플러스 n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원래 끝점이 0,0이었어. 그럼 이 녀석의 끝점은 어디야? m,0이지. m,1이 돼야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1,4분면으로 그려져. 왜? x보호 플러스 y보호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x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일게. 요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왜? 그래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왜? x보호 마이너스 y보호 플러스니까 이상분면. 같은 방식으로 3, 4분면, 4, 4분면도 평행이동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얘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얘도 이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된 상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슨 점이었어? 내가 이거부터 찾으세요 그랬지. 대칭. 그렇지. 대칭점이었지. 네. 그럼 무리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점이 무슨 점이겠어? 끝점. 끝점이야. 끝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끝점을 찾는 방법을 평행이동으로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평행이동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끝점을 쉽게 찾는 법은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공부하면 돼. 자, 정의역하고 치역은 어떻게 찾느냐? 정의역은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뭐지? 여러분, 루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루트 2 실수니? 아니요. 실수 아니야? 그럼 무슨 수야?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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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야. 네. 네. 루트 마이너스 2. 허수. 허수. 허수야, 허수. 루트 마이너스는 허수야. 어떻게 구분해? 실수와 허수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얘기해봐. I. I도 좋은데 더 쉬운 편. I를 모른다고 치고. 중학생한테 이건 실수고 이게 허수야. 어떻게 구분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오, 제곱해서 양수 나오면 실수, 음수 나오면 허수. 아주 좋은 표현이야. 근데 제곱하지 않고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 0보다 작으면 허수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정확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 따라서 정의하고 무슨 조건이야?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m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치역은 y의 범위지. 네. 치역은 되게 단순해. y의 범위니까 y 그대로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도 그대로 가져와. 둘 다 그대로 가져왔지, 치역. 근데 어떨 때는 크거나 같다고 어떨 때는 작거나 같다. 루트 앞에 부호가 뭐야 지금? 플러스. 플러스지. 플러스는 어떻다요? 크거나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앞에 y의 부호가 뭐야? 이게 y의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럼 그때는 작다. 작거나 같다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정의역 어떻게 찾아?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뭔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m보다 0보다 0보다 그거는 크거나 같으면 실수, 0보다 작으면 허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소용없어.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실수 조건을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찾아? 맨 왼쪽에 y, 맨 오른쪽에 N. 상수항. n이라고 외우면 안 돼. 소용없어. n이라고 안 써있어 문제에. 다시 치역은 맨 왼쪽에 y. 치역은 원래 y의 범위잖아.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상수항. 상수항 가져와.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구분해? 그 부호로. 누구의 보호? y y의 보호. y니까 y의 보호가 플러스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면 작거나 이렇게 치역을 찾아. 됐니? 그 다음 정의역 치역을 등호로 바꾸면 끝점. 이 끝점 쉽게 찾는 거야. 얘를 등호로 바꿔. 뭐야? x는 m, y는 n.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정의역 치역을 등호로 바꾸면 끝점이 돼. 됐니?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순서가 누구를 먼저 하든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는 대로 선택해 주면 돼. 끝점이 그래프에 보이면 바로 찾아도 되고 내가 찾아야 되면 이렇게 2번을 먼저 한 다음에 등호로 바꾸면 끝점이 나와. 자, 이 정도만 가지고 1번, 2번만 갖고 문제를 풀 거야.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부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어. 유리함수는 왜 이렇게 많았잖아. 대칭점, 그래프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점근선, 대칭 직선 4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무리함수는 이 2가지는 끝나. 이렇게 별로 없어. 자, 여기까지 필기됐지? 지운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래프가 나와야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식으로 끝점을 찾아야 돼. 뭘로? 식. 식 여기 있지? 네. 식 여기 있어. 자, 끝점을 찾으려면 다시 2번을 먼저 해야 될 수 있어. 뭐? 정의역이랑 치역. 치역. 자, 정의역 어떻게 찾아?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6보다 마이너스 bx가 0보다 그거는 그거는 같다. 시역 어떻게 찾아야 돼? 시역 y가 YF y가 Y 뭐보다 0 M 항성 문제를 봐 그러니까 항상 어딨어? C요. c보다 플러스는 커나 같다. 마이너스면 잠깐만. a 보고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부등호는 사실 아직은 알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 하지만 끝점을 찾을 때는 어차피 뭘로 바꿀 거야? 둘 다. 등호 등호로 바꿀 거야. 이거 등호로 바꿔. x 얼마야? b분의 6. 등호로 바꾸면 x는 b분의 6이지. 자, 등호로 바꾸면 y는 얼마야? C 오케이. C 10으로 끝점을 찾았어.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래프로 끝점을 또 찾아. 그래프로 끝점을 또 찾아. 이렇게 풀어야 돼. 식으로 끝점 한번 찾고 그래프로 끝점 한번 찾아야 돼. 이거 유리하면서 풀 때도 이렇게 풀었다. 식으로 대칭점 찾고 그래프로 대칭점 찾아서 둘이 같으면 돼. 자, 여기 끝점 어딨어? 눈으로 잘 봐. 끝점 어딨어? 3,x 그렇지. 3,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끝점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끝점은 딱 끝이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찾은 끝점끼리 서로 어때야 돼? 네. 커터이지. 끝났네? B는? E C는? Y 오케이. 벌써 BC 찾았네? 그럼 선생님 이런 얘기겠다. 내가 찾은 문자가 답이 아니라 아직 안 끝났다면 B와 C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제 B, C는 없는 거야. 숫자인 거야. B에다 2, C에다 마이너스 20원. B에다 2, C에다 마이너스 20원.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잖아. 뭐 찾아야 되겠지? C A A 찾아야지. 그러면 그래프에서 마지막 피날레는 유리하고 쓸 때도 이렇게 했어. 정보가 숨어있다. 그래프에. 찾아. 정보. 그래프를 보고 찾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래프는 안 보고 마이너스 8 순서 싸움을 얘기해야지. 0,8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풀 수가 있는 거야. 얘를 뭐 해야 돼? A 그렇지. 지나니까 대입. 여기다 0, 마이너스 8을 대입. 자, 양변 뭐 해야 돼? 양변? 제곱해야지. 그럼 A제곱은 6, A는? 풀마, 또 루트를 한다. 또 제곱 없애는 법을 아직도 루트라고 대답하는 제곱 없애는 건 지금 풀마 루트야. 풀마를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자, 근데 A의 보가 뭘까 생각해봐. 플러스 왜? 선생님이 그래프에는 사분면 방향이 있다고 했지? 네 이게 몇 사분면 방향인지 봐. 3 3, 4분면 X보고 뭐야? 마이너스 Y보고 뭐야? 마이너스 Y보고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Y보고는 A인데 A의 보고가 마이너스라고. 찍으면 안 돼. 소용없어. 이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설명할 수 없으면 다 찍는 거야. 찍지 말고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하자. 그거야. 가끔 도형 문제를 풀 때 내가 제일 충격적인 게 너 이거 왜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날 쳐다봐. 정삼각형 아니에요? 반문을 해. 어디에 써 있어? 생긴 게 헐 생긴 게 정삼각형. 그게 뭐냐고. 그냥 찍는 거야. 수학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신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정삼각형 정확하게 그리지면 똑같게 안 똑같게?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컴퓨터로 그리는 선생님들 소수야. 그러면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셔. 모의고사는 정삼각형이 진짜 정삼각형이 아니게 삼각형 모의고사는 진짜야. 전부 프로그램한테 그래프를 맡겨버려. 오 출제자는 이론만 만들면 돼.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돼. 그림 선생님 따로 있어. 그래서 자를 들고 다니는 게 안 되는 거야. 모의고사가 수능. 모의고사는 우리가 좀 엄격하게 안 하잖아. 채점, 그렇지? 근데 수능은 자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 심지어는 옛날에 샤프심도 가능한가? 샤프심도 안 되잖아. 샤프심 되나? 저안 되고
그 예전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안 돼? 아 되나? 샤프로 푸나? 샤프는 될 수도 있다. 샤프심을 갖고 길이를 재는 친구들이 있었어. 생긴 게 정사각형인 거야. 시간이 남아. 내가 풀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정사각형이거나 이등변사각형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샤프심을 부러뜨려서 길이를 맞춰갖고 오! 이등변이야. 오!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해서 맞추는 친구 있고 더 무서운 애들은 몇 밀인지 샤프심을 알잖아. 이제 몇 밀리짜리 샤프심 네. 두께. 그거를 한 개씩 새로 이렇게 놔야 돼. 그래서 요 길이를 재는 거야. 그럼 진짜 길이가 나오잖아. 무섭지 않니? 이런 애들 있었어. 이런 머리를 쓸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이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 어찌됐건 내신에서는 도형의 모양으로 판단하지 마라. 설명할 수 없으면 다 찍는 거다. 정사각형, 이등변사각형 안 돼. 다 계산해.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래프로 문제를 풀고 둘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자, 27번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는 내가 뭐 하는 문제라고 할게? 그거 뭔데? 내가 뭘 해서 푸는 거라고 그랬지? 그거 수직선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야. 그리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다. 산술기하는 그래프야? 아니요. 산술기하는 덧셈인데 역수 모양일 때 많이 썼지, 그치? 아니면 합곱이 나오면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야. 그때는 그래프가 없어. 하지만 함수라고 써있는 모든 문제의 최대 최소는 다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해. 자, 그럼 그래야지 라고 생각해야겠네? 네. 끝점 찾아야지. 정의요. x 플러스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실수 조건이야 이게. 치 어떻게 찾아? 맨 왼쪽에 y라고 쓰라 그랬어. 맨 오른쪽에 상상 쓰라 그랬어. 그 다음에 크거 나왔다 작거 나왔다. 맞아요. 어떤 거야? 그거 나왔다. 네. 이유는? 그 Y9. y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끝점은 얘네들을 뭘로 바꿔라? 등으로 바꿔라.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끝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다 찍을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 그래프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사분면이다. 몇 사분면이 이게? 삼사분면. x의 부호 뭐야? 1, 3. y의 부호도 1 플러스지. 그래서 1사분면이야. 자, 이제 구간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사실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문제를 출제자가 구간을 정할 때 막 이렇게 허공에다 구간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단 말이야. 허공에다가 구간을 안 줘. 구간은 항상 그래프가 존재하는 데에서만 주게 돼 있어. 따라서 마상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을 거고 2는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돼. 구간이 그래프를 그 안에 존재하는 영역일 거야.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 그래프는 여기 있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최대 최소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존재하는 쪽에 존재할 거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콤마? 마이너스 3. 몇 콤마? 2 콤마. 자, 이제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마상 집어넣으니까 루트 a 빼기 3 마이너스. 자, 최대. 여기 최대야. 2 집어넣어. 루트 a 플러스 2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출제자가 또 중국어 뭐 있어? 최대값이 얼마래? 2래. 어떤 게 2야? 최대값이니까 저거. 위에 있는 게 2지. 네. 이거 풀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지. 끝난 거야. a는 7이네?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오겠다. 끝. 위에 있는 게 최대, 밑에 있는 게 최소 아니야? 그래프는 다른 부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지. 구간이 있으면 거기만 쳐다보는 거야.
그 밖에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 이 안에만 쳐다보는. 자, 30번. 오늘 빨리 하는 친구들은 잘하면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만들어 놓은 프린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안 끝난 사람은 숙제를 하면 숙제를 마무리 지어보면 돼. 오늘 숙제는 얼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열심히 푸는 시간을 갖게 되고 푸는 양이 많아야 돼. 자, 무리함수와 역함수 나왔다. gx가 역함수다. 역함수니까 얘는 f의 무슨 함수? 역함수. gx가 f 역함수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네. 생긴 건 g지만 f 역함수야. 자, f2는 6이다. x에다 2, y에다 6 집어넣어야지. 네. 이 식에다 집어넣어 f에다가 6 루트 2a 더하기 플러스 4. 간단히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이라는 것은 최대한 여기까지 해야 최대한.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 자, 이제 얘는 어떻게 써먹어? G8은 3은 어떻게 써먹어? G가 뭐라고? F의 역함수 곱하기 3이네? 역함수 만들 거야? 역함수 만들어? 이거 역함수에다 넣어야 되잖아. X가 8, Y가 3. 네. 만들 거야? 만들어요. 내가 만들지 말자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구해요. F 그 3, 3은 8. 하자 그랬지. 역함수가 없이 푸는 게 더 잘 푸는 거라 그랬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만드는 친구는 역함수가 필요가 없다 그랬지. 자, 이제 F3은 8을 대입해. 자, 이제 문자주기 식 두 개 뭐 해주면 돼? 열, 립 해주면 끝나는 거지. 역함수는 만들지 말자가 개념이야. 웬만해서 만들지 말자. 자, 33번 별표 하나 치자. 33번은 정말 중요한 수학적 개념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개념. 자, 제목은 이거야. 표기 잘해. y는 fx와 y는 f 역함수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뭐 한다? 만난다지. 만난다. 만난다. 대입. 만난다. 만나는 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접한다는 특별한 경우. 교점. 교점. 오. 여러분 사귈 때 데이트해야 되지? 네. 저 교가 사귈 교자야. 데이트하려면 만난다는 얘기가 맞지? 네. 전화로만 계속 전화로만 통화해. 그 사귀는 거야? 가짜야 가짜 그거. 진짜 아니야. 그 가상 공간하고 비슷한 거야.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사귄 지 1년 됐대. 그게 이상한 거야. 인정할 수 없어. 만나야 사귀는 거야. 만나는 점 뭐라 그래? 교점. 사귀어야 돼 둘이. 교점. 자, 그러면 fx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 자, 그래서 fx와 역함수가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 역함수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 적어보자. 역함수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 일단 y라고 놓는 게 1단계였어. 그 다음 2단계가 진짜 중요했는데 x랑 y를 어떻게 했지? 바꿔요. 바꿨지.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어? x하고 y를 바꾼다? 역함수에서 바꾼다야. 근데 그걸 전에 배운 적이 있어. x하고 y 바꾼 적이 있어. 이건 언제? 뭐 할 때 x하고 y 바꿨어? 맞아. 말해. 맞아. 뭐 하지 말고 행동 줘.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무슨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고. 자, 역함수는 있잖아. 결국 fx를 y는 x 대칭도 한 개의 역함수야. 실제로.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거야. 전에는 안 했고. 그냥 x와 y 바꿔보고 내가 살짝 눈치를 봤어. 질문하는 게 있거든. 그거 y는 x 대칭도 아니냐고 질문하는 게 있어. 질문을 살짝 기다렸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일단 얘기 안 했어. 그날 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는 공개를 해야 돼. 역함수는 yx의 진동하고 똑같은 거야.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yx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그 역함수 그리는 법은 fx를 yx 대칭이동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선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데칼코마니라 그랬지. 미술 시간에. 네. 물감을 묻혀서 접었다 폈을 때 생기는 새로운 그림. 그러면 파란색 물감을 그렸어. 빨간색으로 접었다 폈어. 그럼 찍히겠지 반대쪽에. 네. 그 반대쪽에 찍히는 그림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손이니까 정확하진 않아. 이 정도 되겠지. 네. 맞아? 이게 바로 누구다? 역함수. 역함수다. y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그려서 실제로. 그러면 야 파란색아, 초록색아, 우리들이 사귀듯이 만나야 돼. 네. 만나는 점을 찾아볼게. 어디 있어? 몇 개 있어 지금? 2개. 이거 예를 든 거야. 항상 2개는 아니야. 안 만날 수도 있어. 어쩌면 안 만나냐? fx 여기 있어. yx가 여기 있어. 저보다 펴. 그럼 역함수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날 수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걸 접한다 그래.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한다 그래.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돼? 똑같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이걸 보고 접한다라고 얘기해.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접한다고 얘기해. 대표적인 예로 공이지 공. 공은 땅에 내려놔. 공은 땅과 접하는 거야 한 점에서. 물론 공이 빵빵하다고 가정해야 돼. 찌그러지면 안 돼. 딱 한 점에서 돌처럼 생각하면 돼. 돌. 공이 아니라 돌이라고 하죠. 그럼 딱 한 점에서 만나겠지. 딱딱한 바닥이면. 자, 그런 게 접하는 거고 이런 분야 만난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얘는 접점이야. 접점은 교점이 무슨 집합이야? 부분집합이야. 접점도 교점이긴 해. 이건 그냥 교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봐봐. 야, 우리들이 만나. 두 군데서 만났네? 이거지. 근데 둘이 데이트할 때 꼭 한 명이 껴. 얄밉지? 꼭 껴. 친구 한 명이. 나도. 영어 보러 우리 영어 보러 가겠어. 나도 그 영화 좋아해. 나도 몰래 오디세이 나 볼 거야. 같이 가자. 눈치 없게. 그게 바로 와인맥스. 봐봐, 셋이 만나는 사람. YMX는 인기가 없어 참고로 이해를 돕게 만드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셋이 동시에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만 동시에 만나는 건 불가능. 그 이유는 YMX가 접는 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둘의 교점은 찾으려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거든. 여러분 교점 찾는 법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이 식을 역함수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연립해. 그래도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바꿔야 돼. y는 fx는 그대로 두고 역함수 만드는 건 쉬워요. 쉬워요. 자, 생각보다 어려워야 돼. 내가 역함수 웬만하면 안 만들지. 네. 이거 무리하면서 역함수 만드는 건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 안 할 거야. 누구와의 교점으로 바꿀 거야? 그 Y는 y는 x와의 교점으로 바꿀 거야. 왜? 어차피 셋이 만나잖아. 봐봐. 역함수가 쉬워, y는 x가 쉬워. y는 x가 쉬워. fx는 냅둬. 야, fx는 냅두고 역함수를 y는 x로 바꿔. 그래도 된다니. 됐니?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면서 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야.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문제야. 자, 아직 반도 안 왔어. 자, 그럼 이제 두 식을 이제 교점 찾으려면 두 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여기 있으니까 얘랑 y는 x를 연립해야 돼. 자, 그런데 이거 무리함수지. 네. 끝점 찾을 수 있어. k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k 값을 무리함수 상태에서 고민하면 여러분들이 무리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k를 갖고 생각한다는 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하게 우리는 무리함수가 쉬워, yx가 쉬워. 다른 말로 1차 함수지. 얘가 쉽지. 그러면 어차피 교점은 이항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프의 모양은 살짝 달라지지만 교점의 좌표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이건 그냥 이항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 테크닉이에요.
미지수를 쉬운 쪽으로 주죠. 1차 함수 같이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쪽으로 미지수를 주죠. 그럼 이제 무리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자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더 쉬운 방식이다. 요 미지수 K를 1차 함수 주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인 거예요. 이제 반. 개념 반. 이제 계산하는 게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연립하려면 양변 제곱해서 풀 수도 있잖아. 그치? 틀린 풀이 필기하지 마. 틀린 풀이 하나 보여줄게요. 양변 제곱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자, 이 상태에서 교점이 두 개야. 2차 함수지. 네. 2차 함수가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 0은 어때야 돼? 커야 돼. 어때야 돼? 커야 돼요. 노. 크면 교점 두 개. 판별식이 0이 교점 하나야. 접한다.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근데 이게 무슨 풀이야? 틀린 틀린. 그렇죠. 왜냐하면 무리 함수랑 이걸 제곱했지. 이건 before 제곱하기 전. 이건 제곱한 후지. 제곱하기 전과 제곱한 후는 그래프가 약간 달라져.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거든. 예를 들어 보여줄게. 자, 20. 근이 몇 개야? 한 하나지. 근 1. 네. 쉽게 만들었잖아. 뭐 어떻게 생각해? 자, 양변 제곱할게. 근이 몇 개야? 2개. 약간 달라졌잖아. 아. 양변 제곱은 뭔가 엉뚱한 게 있긴 있어. 얘도 풀면 풀라인이지. 1이 있긴 있지. 네. 근데 새로운 게 엉뚱한 게 원래 답이 아닌 게 생겨버렸지. 그래서 양변 제곱하는 건 사실은 양변이 확실하게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가정했잖아.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근이 추가가 돼. 그래서 양변 제곱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풀이다. 할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틀린 풀이는 필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푼 수밖에 없어서 고난인 거예요. 자, 그 동현이 이거 한 번에 수고 안 낼 거야. 맞아요. 다음 시간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지금까지도 어렵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도 한 번에 수업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시간에 나한테 다시 질문해. 개인 질문 잘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긴 하지만 고2, 고3 때 계속 써먹는 필수 개념이에요.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나이 차이가 아니라 수학적 차이 말하는 거야. 중학생의 머릿속에는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원은 원인인데 방정식은 방정식이야. 즉 원과 방정식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삼각형의 도형 문제 풀 때 보조선까지는 그어봤지만 거기에 x축 y축 그리진 않았지. 근데 고등학생은 도형이 좌표 평면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야. 그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원 같은 경우 원의 방정식. 직선은 뭐 직선의 방식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도형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게 고등학생이야. 따라서 지금 이 문제도 교점 문제고 식으로 표현한 거를 그래프를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중학생은 이거 계산해 그러면 계산만 할 줄 알거든. 그래프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 여러분들 그래프라고 생각해. 자, 요 함수만 집중할게. 정의는 뭐야? 이거보다 크다. T여 Y부터 하라겠다. 계속 Y가 0. 0보다 그거나 그렇지 잘했어. 끝죠? 네. 끝만 쓸게. 3콤마 0이지. 자 그러면 3콤마 0을 찍을게. 사분면 몇 사분면으로 그래야 돼? 1, 2, 4. 오케이 1사분면인데 너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좀 위로 좀 볼록한 느낌으로 그려. 그래야 문제가 잘 풀려. 이유가 있어. 너무 눕지 말라는 거야. 약간 세워. 약간 올라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줘. 자,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y는 x-k를 그려야지. 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그런데 y절편은 알아 몰라? 모르지. 이 k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1이니까 요 정도 기억나?
X축하고 몇 도를 이루는 거? 45도를 이루는 그래프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 직선을 여기서 같이 그릴 거야.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돼도? 몇 개? 2개. 두 개가 되죠. 자, 이 두 개가 되는 그래프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데 어떨 때는 한 점에서라고 바뀌고 어떨 때는 만나지 않는다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에 상관없이 그래프 그린 법은 정해져 있어. 자, 여기서부터 필기 잘해. 첫 번째, 끝점 지나게 하나. 뭐지 지나게? 끝점 지나게 하나.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야? 내가 손으로 그려 여기. 만난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래프 내가 그리다 만 거지. 네.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지, 오른쪽 위로. 만나는 거야. 두 번째 그래프 잘 들어. 뭐하게 그리는지 말해봐. 접하기. 오, 뭐하게 그렸어? 접하기. 접하게 그렸어. 접하게 그렸어.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그려놓고 생각한다.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정해져 있어, 풀이가. 자, 그럼 일단 두 개를 찾아. 끝점 만날 때랑 접할 때 찾을 건데 끝점 지날 때는 쉬워. 3,0을 지나지. 누가? y는 x-k. 맞아요? 이게 직선이 지날 때잖아. 따라서 x에다 3, y에다 뭐 집어넣어? 0. 3,0을 지나잖아. 여기 지나게 그렸잖아. 네. 그럼 3,0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네. 그럼 k 얼마야? 3이지. 1번 끝점을 지날 때 k는 3 나왔어. 2번 접할 때 k는 어떻게 구하냐? 자, 선생님 아까 이거 10으로 양변 제곱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나 괜히 지웠어. 접할 때는 10으로 연립해서 푸는 게 맞아. 그게 어려워. 접할 때만큼은 판별식을 0으로 풀어야 돼. 이거 이 방법밖에 없어. 접할 때만큼은 판별식이 0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그러면 판별식을 써내면 두 식을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까 보여줬는데 제곱. 양변 제곱부터 해야 돼.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는요 4k 제곱 4k 제곱 지워지네? 그래서 k는 4분의 10입니다. 선생님은 색깔을 구분해서 써놨잖아. 접할 때 k는 4분의 11, 끝점 지날 때 k는 3. 그치? 둘 중에 누가 더 커? 4분의 10이라고 3하고 누가 더 커? 3. 3이 더 크지? 근데 빨간색과 초록색은 누가 더 위에 있어? 위쪽에 있어? 초록. 초록색이 위쪽에 있지? 그럼 우리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 크면 위쪽에 있을 것 같고 작으면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얘는 반대로 나왔지.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면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에 있거든?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매번 따지면 어려우니까 그냥 얘는 클수록 지금은 올라가서 내려갔어. 클수록 내려간다만 생각하면 돼. K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 부호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나는 되거든? 근데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어떨 때는 K가 클수록 올라가고 어떨 때는 K가 클수록 내려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클수록 내려가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교점 두 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 하나, 둘. 1번과 2번의 사이를 지나면 무조건 교점 몇 개야? 2개. 자, 그래서 이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답 쓰는 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 왔어. 90% 해결했어. 남은 10%는 답만 쓰면 돼. 교점이 2개일 때, 교점이 1개일 때, 빵개일 때, 빵개라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교점이 2개일 때는 1번과 2번에 어디를 지나면 돼? 사이. 그럼 4분의 11과 3 사이니까 4분의 11이 작고 3이 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3일 때 교점이 몇 개야? 끝점 지나야 돼. 끝점 여기 지나야 돼. 빨간색 그래프 교점 몇 개야? 2개잖아. 3일 때도 2개잖아.
4분의 11일 때는 한 개. 한 개니까 등호 안 들어가. 등호가 한쪽만 들어간다고 또 눈여겨봐. 아, 또 저렇게 또 피곤한 부분이 있네. 저거 등호 빼면 바로 오답이야. 정수의 개수 물어보면 바로 오답이잖아. 맞지? 서술형이어도 감정 엄청 강해. 자,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일 때? 한 개. 아, 그럼 이제 쉬울 것 같아. 뭐 할 때야? 접할 때. K가 얼마일 때? 4분의 11일 때. 근데 미안해. 또 있어. 빨간색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교점 몇 개에게? 한 개. 무조건 한 개야. 빨간색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리 밑이다 그래도 맞나 안 맞나? 맞나요? 맞나? 선생님이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 칠판이 없는 데까지 밑으로 내려왔어. 막 엄청 내려왔어. 안 만나는 것 같지만 얘 계속 그림이 맞나 안 맞나? 만난다. 그럼 K 값이 이 빨간색 3보다 어때야 돼? 내려가야 되니까. 작아요. No! 작거나 같다. No! 크거나 같다. 작거나 작거나. 크거나. 내려가. 아까 선생님이 K 값이 이 문제는 K 값이 클수록 올라가서 내려갔어. 내려갔잖아. 지금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K 값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 그래. 3보다 커져야 돼. 근데 3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왜? 3일 때는 몇 개야, 교점이? 2개였잖아. 그럼 3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야지. 등호 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3일 때는 2개 한 개야? 말이 안 되잖아. 네. 한 가지여야 될 거 아니야, 한 가지. 3일 때는 2개, 3보다 클 때는 1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개일 때가 오히려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 이제 빵기는 좀 쉬워. 빵기는 어떤 문제? 초록색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되지. 그거밖에 없어. 얘는 답이 한 가지야. 그럼 4분의 1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NO! 작아. 클수록 내려갑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알아? 4분의 11과 3을 보고 판단했어야 돼, 처음부터. 자, 그러면 요거 자꾸 헷갈려 하니까 이것도 별표 칠게. 얘네 둘을 비교해서 K가 클수록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요것도 필기해놔. 이 문제에서는요. 항상 그렇잖아. 확률은 5대 5예요. 어떨 때는 K가 클수록 올라가. 어떨 때는 K가 클수록 내려가. 언제? 요 부호가 플러스는 클수록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클수록 내려가거든? 그렇게 외워도 좋지만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걸 추천해. 외우는 게 까먹으면 어떨 거야. 그지? 둘 중에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잖아. 클수록 올라갈 때가 있고 클수록 내려갈 때가 있고 이 정도만 기억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돼, 눈으로. 자,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2개일 때지. 2개일 때니까 요걸 답변으로 해주면 돼. 만약에 1개면 요걸만 해주면 되지. 1개면 여기 만나지 않으면 여기를 대답해 주면 돼. 묻는 말을 바꿔도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어차피 그래프는 2개 그려야 돼. 뭐 할 때랑 뭐 할 때? 접할 때랑 끝점 지날 때. 다시 2개 그래프는 뭘 그려야 된다? 접할 때랑 끝점 지날 때. 이 2개는 그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 이게 기말고사에 거의 나오는 거예요. 거의. 확률은 80% 정도. 엄청난 확률이야. 80%는 아니라. 안 나올 때가 더 두분 날이야. 요거 원래 마지막 페이지에 37번에 한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빼버렸거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나중에 뭐 해도 되는 문제라서 빼버렸으니까 36번까지만 채점해도 되고. 자, 어려웠으니까 34번으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는데 이번엔 필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그렇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그 다음 번에는 기억력으로 푸는 훈련. 그게 진짜야. 자, 무남수는 내가 지금 몇 개 풀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에서 시간이 엄청 소요된 걸 알 수가 있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잘해야 되냐면 문제 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질문. 풀고 채점해서 질문해야 돼. 네. 풀면서 질문을 좀 자제하시고 웬만하면 채점은 좀 하고 한 페이지나 한 장이건 5장이건 채점을 하고 질문해야 돼. 학원에서 제일 내가 안타까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성실한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 학원을 스터디 카페처럼 이용하는 친구들. 학원에 문제 풀러 왔어? 아니요. 뭐 하러 왔어 학원에? 수업 들으러. 그렇지. 설명 들으러 왔지. 근데 왜 내가 여기 있고
잡셈이 있는데 스카처럼 자습만 하다가 아니야. 그럼 스카는 아니야. 스카가 더 싸. 올 이용가 맞지? 맞아요. 여기 와서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더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이유야. 그러니까 항상 집에 숙제할 때 이거 질문하지 이거 질문하지 별표. 또 수업에 와서 채점하다가 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또 질문. 이런 마음으로 학원을 다녀야 돼. 질문 안 하는 친구들이 성적 잘 안 나는 생각.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그냥 혼자 해볼게요. 뭘 자꾸 해봐. 집에서 했잖아. 여기서 물어봐. 그만해봐. 여기서 물어봐. 알겠지? 자, 학원에서는 물어보러 다닌다. 설문 들으려고 다니는 거야.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되게 중요한 거야. 자율학습만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자, 얘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요번에도 두 점에서 만나네. 하지만 우리는 다 풀 거야.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데 다 풀 거야. 자, 일단 fx랑 역함수의 만나는 점 무슨 점이라고 그래? 교점. 자,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시작. 열리. 누구랑 누구? y는 FX랑 누구로? Y는 Y는 X. 그렇지. 이거 기억 못하면 첫 스텝부터 꼬인 거야. 시작했는데 벌써 틀렸어. 그럼 풀어봤자 소용이 없는 학생이 되거든. 얼마나 안타까워. 그지? 첫 스텝을 잘 빼고, 첫 단추를 잘 빼야 돼. 자, y는 x까지 좋았어.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푸는 거야?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 근데 문제가 있어. y는 루트 x 빼기 더 k인데 이거 그리기 좋아하나 봐. 안 좋아. 안 좋지? 이거 두 개 연립해보면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기로 했지? K를 1차함수 쪽, 직선적으로 주기로 했지? 물론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좋아지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푸는 것도 연습해도 돼. 근데 아직은 그 레벨 아니야. 이거부터 연습해. 이거 잘하면 내가 그냥 이학 안 해도 그릴 수 있어 라고 개별적으로 해줄게. 전체까지는 할 필요 없어. 어차피 풀이는 하나만 알아도 되긴 되거든, 문제는. K가 왼쪽에 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상위권이 목표라면 웬만하면 다 알아야 되잖아. 일단 많이 알아야지. 나오진 않아, 지금. 상위권. 자, 그래서 일단 요거에 집중할게. 그래서 요 무리함수랑 요 직선 두 개의 결정으로 바꿔서 풀 거야. 자, 그린다. 정의는 뭐야? X 마이너스 T. 0보다 여기를 봐야지. 여기 보고 요거랑 요거야 지금. 우리 이걸로 푸는 거야, 두 개. 그거나 시력 Y. y부터 시작해서 0보다 그거나 커나 같다. 그럼 끝점은 7, 0이 되겠지. 등으로 바꾸면 되니까 통통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yx를 그려야 되는데 몇 개 그려? yx-k를 몇 개 그려? 두 개. 뭐 할 때랑 뭐 할 때? 그 접할 때랑 뭐였죠? 그렇지. 실점은 접할 때랑 어디 할 때? 실점은 끝점이지. 평행해야 돼. 기울기 똑같은 게 평행해야 돼. 기울기 1인 것들 다. 만나면 직선끼리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접할 때는 어떻게 풀어? 순서는 상관없어. 접할 때 어떻게 풀어? D 판별식. 판별식은 0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 판별식 바로 쓸 수 없잖아. 대고. 그렇지. 판별식 2차 함수여야 되잖아. 2차 방정식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양변 제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곱 한번 쓸게. 자, K값 4분의 27 나왔습니다. 자, 4분의 27이야. 9 아니고 7자야. 9자. 자, 이제 초록색. 끝점은 더 쉬워. 끝점. 어떻게 해야 돼? 7,0을 대입. 대입해야지. 0, 7 와야 돼요. K 얼마야? 7. 자, 4분의 27하고 7하고 뭐가 더 커? 7. 7이 더 크지? 네. 그럼 큰 게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 오케이. 그럼 또 해서 K가 뭐 할수록? 작은. 클수록 뭐 한다? 내려가. 내려간다. 자, 이렇게 뭔가 표현을 뭔가 해줘. K가 클수록 내려간다.
자, 그러면 교점. 이제 마지막 교점. 2개, 1개, 1개. 자, 2개 어떻게 찾아? 2개. 이게 그 크거나 두 그래프에 어디를 지나면 2개야? 그 끝점과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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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래프의 사이를 지나면 교점 무조건 2개야. 따라서 뭐랑 뭐 사이? 4분의 27과 7 사이. 자, 여기서 등 어느 쪽? 끝점 지날 때 접할 때. 끝점 지날 때. 접할 때 교점이 2개. 눈으로 봐. 또 찍지 말고 눈으로 봐. 끝점 지날 때 교점이 몇 개야? 끝점 지날 때 교점이 1개야? 눈으로 보라니까 왜 눈으로 안 보지? 끝점은 2개잖아. 하나, 둘 이렇게 눈으로 보라고.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야? 1개. 1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끝점 지날 때 등호. 끝점 지날 때. 항상 끝점 지날 때 교점이 2개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교점이 1개. 언제야? 뭐 할 때? 접할 때. 또는 또 있어. 언제지? 또는 7보다 작을 때. 7일 때 초록색보다 더 어디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 교점 몇 개야? 1개지. 이거 지금 칠판이 끝나서 안 만나는 거야. 원래 만나. 네. 그럼 K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그렇지. 7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클수록 내려간다니까. 그 다음 0개가 쉽다. 0개 어디야? 연계가 빨간색보다 더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위에 위에. 그럼 K는 4분의 27보다 어때야 돼? 작을 때 작아야 올라가니까. 여기 좀 헷갈려.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헷갈려. 플러스일 때는 크면 올라가고 작으면 내려가거든. 그때가 더 쉬워. 근데 오늘은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 사실은 내가 이거를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었다면 더 문제를 많이 만들었을 거거든. 요 정도 30 몇 개 갖고는 사실 연습 제대로 안 돼. 이거 적은 거야, 개수가. 다만 기말고사 보면서 내가 여기 좀 심플하게 하고 우리 벌써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복습해야 되니까. 요 정도 필수 유형만 좀 연습해놓고 요건 나머지 디테일은 더 연습시켜줄게 기말 때. 요 정도 하지만 배운 것만 딱 알고 있어. 테스트에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 까먹지 마. 시험 보기 한 2, 3주 전까지는 전범위로 낼 거야 계속 누적해서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은 한 학기 전체 범위를 테스트 보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넓게 보고 있는 거야. 대신에 시험 보기 3주 전 정도면 중간고사만 볼 거야 그때는. 자 정리. 안 끝났나? 안 끝났다. 미안. 35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 하는 거 요거만 보내. 요거까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야. 저 문제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넓이 둘러싼 공간. 두 무리 함수와 x는 마이너스 1, x는 3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인데, 자 얘는 세로선이니까 그릴 줄 알지 이제? 문제는 얘네 둘이야. 얘네 둘 그리려면 오늘 배운 무리 함수 배웠잖아. 자 정의요. x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등호로 바꾸면 마이너스 1이지. 치역. y가 0보다 크거나. 등호로 바꾸면 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가 0이 끝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4분면 이사분면. x의 부호 헥사분. 1사분면 y의 부호도 플러스 1사분면. 자, 그 다음에 얘 그래프를 또 정의역, 치역 또 해도 되거든? 근데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비슷해요. 맞아? 비슷해? 얘를 무슨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니? 평? 행이동. y축으로 얼마큼 평이동할게? 2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이야.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하면 y자리에 뭐 집어넣어?
y 플러스 25는 y 마이너스 25는 식인데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면 y제곱에 y 플러스 25는 거야. 이 2가 2항에서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이니까 이 그래프를 밑으로 두 칸만 내리면 정역 취업을 또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참고로 이거 손으로 그래서 좀 부정확한데 이 두 그래프는 평행 이동이니까 한쪽을 올리거나 내리면 포개져야 돼, 안 포개져야 돼? 소개를 포개져야 돼. 포개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직선 뭐 그려야 돼?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딱! x는 마이너스네. 그 다음에 x는 3은 더 오른쪽에 있겠지? 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자, 요거 어떻게 구할까, 넓이? 휘어져 있지? 휘어져 있는 도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구했지? 빼서 네, 빼서. 뺀다니까 어떻게 빼서? 아 저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모양이 뭔가 하는 거야. 부채꼴이잖아요. 아니 원은 아니야. 무리함수는 원은 아니야. 그 2차 함수도 원은 아니야. 그치? 이거 2차 함수 옆으로 눕히는 거니까 원하면 상관없어. 곡선이. 그치?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잘라서 옮겨 붙이면 돼. 우리 7교 해야지, 7교. 7교 하듯이 잘라서 옮기면 되는데 일단 꼭지점 4개 찾아. 하나, 둘, 셋, 4개지. 이 4개 꼭지점을 직선으로 해줘요. 곡선이 아니라 직선. 얘는 원래 직선이잖아. 너 그랬지? 네. 그러면 요 위에 요 삐져나온 부분 있지? 근데 저걸 이걸 여기로 옮겨, 옮겨, 일로 밑으로 옮겨. 그러면 위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 7교야 7교. 허슬 맞추기처럼. 이제 뭐의 넓이야? 평행 사용의 넓이야. 근데 평행 사용 넓이 어떻게 보이더라? 또 이걸 알려줬더니 와 평행 사용이 어떻게 보였지? 삼각형 넓이 어떻게 보여? 2분의 네, 높이. 몇? 저거는 밑 아래 밑이랑 위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2를 나눠요. 사다리 꼴. 네. 괜찮아? 아니면 그 사다리 꼴이잖아. 평행 사변형도 사다리 꼴이니까 괜찮아. 근데 평행 사변형을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다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돼. 생각해봐. 평행 사변형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삼각형이지. 그게 두 개 있는 거니까 나누기를 안 하면 돼. 단순한 아니겠지. 근데 물론 사다리 꼴이 되게 좋은 생각이었어. 평행 사변형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잖아.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 괜찮아. 그러면 잘한 거야. 네. 요거까지 알면 더 좋은 것 뿐이지 사실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 사다리 꼴로 구해도 돼.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밑변인 게 자연스러우냐면 요 세로선이 자연스럽지, 그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길이 얼마야? 윗배기 아래인지 할 줄 알지? 네. 높이가 문제인데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 뭘 내려? 수선을 내려야 돼. 수선을 내려야 높이야.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애들은 망한 거야. 이 길이 왜 빼, 이 길이? 그치?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야 된다. 밑변을 향해서. 따라서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서 수선을 내리니까 요거 3콤마지? 네. 3콤마. y 값은 모르는데 y 값을 요게 지금 위에 거니까 얘야지. 3제곱 얼마야? 2. 그러면 얘는 가로지? 바로 y. 이건 세로지? 네. 세로? x. 그럼 높이 얼마야? 4 그렇지. 오른 빼기 네. 네. 그래서 밑변 높이 해서 다 끝나는 거야. 사다리 꼴 또는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는 거지. 자, 곡선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잘라 붙이자. 잘라 붙여. 일단 꼭지점을 다 뭐 해버렸어? 꼭지점을 다 직선으로 이어버려. 그럼 삐져나온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딱 맞게 채워져. 그 이유는 뭐야? 얘네들이 무슨 관계니까? 평행 이동이니까. 여러분 평행 이동은 똑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옮긴 거야, 위아래로. 핸드폰 화면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그게 평행 이동이야. 따라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포개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크기가 안 바뀌는 게 평행 이동이라고. 그래서 겹쳐지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퍼지. 여기 만약에 2만 써 있어도 여기 2x라고만 써 있어도 둘은 전혀 다른 함수야. 그럼 포개지지 않아. 맞지? 평행 이동이니까 가능하다.
두렵다. 이 옮겨온 시기도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36번까지를 풀면 됩니다. 드디어 2학기 진도가 모두 끝났습니다.